이차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같은 관계를 만족시키고 있대. 뭐냐면은 f of x 플러스 3 이 친구가요. f of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거든. 그럼 이거 뭐지? 속을 필요 없어. 3 플러스 x 이렇게 바꿔 쓰세요. 그럼 얘는 뭐야? 3 마이너스 x. 뭐야? x가 3일 때 대칭이라는 얘기 해주고 있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3에서 x만큼 플러스 됐을 때와 3에서 x만큼 마이너스 되었을 때 함수값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fx를 이렇게 다시 정의할 수 있다. 최고차의 개수를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a 괄호 열고 x-3의 전체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쓰시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거는 f of 0 플러스 절대값 f4가 0. 그 다음에 f3의 절대값과 f8의 절대값 합이 70이다.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제 케이스를 분류를 해야 돼. 알겠지? 왜냐면은 이 사실 절대값 기호를 넣어놨을 뿐이지만 알고 보니 안에 들어간 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 거기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거니까. 그래서 자, 첫 번째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f of 0 플러스 절대값 f of 4 얘가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먼저 단서를 찾아볼 거야. 이게 f of 0은 범위가 어떻게 될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맞아? 얘가 0보다 클 거면 0이 되기 위해서 이 녀석은 음수가 돼야 될 거야. 알겠니? 음수가 되어야 할 거야. 그런데 이 친구가 0이면 이 녀석과 합을 해서 0이 되기 위해서는 이 친구는 0이 되어야 하겠지. 맞아? 그래서 우리는 요 조건에 따라서 f of 0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 0보다 작거나 같구나.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x축, y축, 또 x축, y축 한 상태에서 이제 뭘 할 거냐면은 그래프 좀 별로다. 자, x축, y축 요렇게 하고서 봐봐. 0일 때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아래로 볼록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알겠어? 여기가 축이 x가 3인 거. 이해되지? 이렇게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돼. 두 번째, 아니 위로 볼록일 수도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릴 거야. 알겠지? 여기가 x가 3인 곳이에요. 두 개를 빨리 그리는 거야. 동시에 해놓고서 문제를 비교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거든. 여기까지 내 말 이해돼? 그러면 자 봐봐. 여기서 제 x가 3인 곳이 여기 있잖아. 이거는 케이스를 분류하기 위해서 그림을 유도하기도 했지만 계산으로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 있어. f0는 얼마일까? f0 여기다 0 대입하면 9a 플러스 b거든. 9a 플러스 b. 그 다음에 f of 4도 한번 생각해 보자. f of 4는 뭐 해야 되니? 여기다 4를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생각을 조금 해봐야 돼. 4일 때의 함수값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이거는 그래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봐봐. 여기 x가 3일 때야. x가 3일 때. 그럼 x가 4인 곳은 대충 이때쯤이고 3에서 왼쪽으로 3만큼 더 떨어지면 아직도 0일 때 음수가 나오고 있지. 맞니? 그러면 잘 봐봐. 이쪽으로 오른쪽으로도 축에서 3에서 오른쪽으로 3만큼 가면 여긴 x가 6일 때잖아. 대충 보면은 이해되지? 여기도 음수일 건데 그럼 4일 때 함수값 양수야 음수야? 음수겠지. 내 말 이해돼?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아까도 말했지만 0일 때 함수값이 0이랑 같아버리지? 같아버리죠? 그래도 4일 때 함수값은 음수일 거야. 0일 때 0이면은. 이해되지? 그래서 식을 보면서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절대로. 알겠지? 그래프랑 같이 가줘야 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이 녀석 0보다 작거나 같을 거란 말이야. 이해돼? 그러면 절대값 F4는 어떻게 되겠어? 부호가 바뀌어서 나타나겠지? 이해돼? 그러면 잘 봐봐. 첫 번째로 이걸 가지고서 이 친구는 9a 플러스 b가 될 거고 이게 뭐냐 이거 9a 플러스 b 더하기 이 녀석은 뭐라고? 0보다 작거나 같은데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안에 집어넣으면 부호가 바뀌어서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고요. 그러면 선생님 0일 때는요? 괜찮아. 그럼 얘도 0이야.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나쁘진 않겠지? 이해됐어? 그렇게 해서 이는 계산한 결과가 0이라고 쓰시면 이 계산했을 때 어떻게 돼? 8a가 0이라는 소리가 나오겠지? 맞니? 그럼 여기서 이제 모순점을 발견해야 돼. 이거는 올바른 케이스가 아니란 얘기지. 왠지 알아? 여기서 말하는 8a가 0이라는 거는 a는 0이란 뜻인데 그럼 뭐야?
이차함수의 최고 차이 개수거든. 틀렸잖아. 0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를 버리는 거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버리고 이쪽으로 싹 가가지고 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지. 그러면은 f 오브 제로는 아까 말했던 9a 플러스 b를 벗어나진 않아. 그리고 f 오브 4를 한번 생각해보자. 다시 말하지만 여기 0일 때 음수죠? 그러면 4일 때는 어떻게 돼? 여기는 이제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되지 않을까? 여기는 잘 생각해 봐야 돼. 뭐냐면은 자, 지금 요런 그림이면은 4일 때는 함수가 양수일 수도 있고 함수값이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3이고 4가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여기서 또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타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자, 문제를 2번 풀 각오로 추가적으로 2번 더 풀 각오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f 오브 4는 4를 대입하면 아까 뭐랬지? a 플러스 b였죠? a 플러스 b. 여기도 a 플러스 b. 식에서 4를 대입하면 a 플러스 b가 나오는 건 뭐 달라지지 않아. 근데 f 오브 4의 절대값이 a 플러스 b가 되는 케이스와 절대값 f 오브 4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는 상황 두 가지로 또 나눠서 풀어보셔야 돼. 알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 또 알려준 게 있어. 절대값 f3. f3의 절대값 플러스 f8의 절대값. 이게 70이래. 님들 보세요. 이거 두 개 더했고 70이래. 근데 f3은 얼마야? f3은 여기 3 집어넣으면 b가 되거든. 그리고 이 상태는 둘 다 양수일 거야. 꼭지점에 y좌표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b로 나올 거거든. 플러스 8을 대입해야 돼. 8. 이번엔 8 대입해 보세요. 8 대입하면은 3이랑 계산해서 5가 될 거고 제곱하면 25가 되고 25a 플러스 b가 될 겁니다. 그래서 25a 플러스 b 절대값 해준 게 70이다 이런 소리가 나올 거거든. 그러면 잘 봐봐. 8일 때 함수값의 절대값을 얘기한 건데 여기가 4일 때 여기도 4일 때 8일 때는 또 역시나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거든. 이것마저도 우리가 케이스를 분리해서 풀어줘야 된단 말이야. 계속 이제 조금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부호가 그대로 나올 때와 반대로 나올 때를 빨리 한번 적어보고 찾으시면 돼. 부호가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70. 그리고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고 생각해봐. b-25 a-b는 70. 자, 밑에가 계산이 빠르니까 먼저 해보자고.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봐봐. a는 양수가 나올까 음수가 나올까? 음수가 나오지 않겠니?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유력함을 느끼고 문제를 풀어줘야 돼. 왜냐면은 이거 위로 볼록한 상태를 지금 보고 있는 중이잖아. 그러면 a가 이차함수의 최고 차이 개수인데 음수여야 되지 않을까?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는 a 값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 거냐면 a는 마이너스 25분의 70 이렇게 가주는 거고 분모 분자 5로 나누시면 마이너스 5분의 14 이렇게 돼요. 알겠어? 그럼 그 생각은 하나 해줘야 돼. 아, 이거 8일 때 함수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에 자 5a 플러스 b는 0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자 다시 한번 가보자. 여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문제에서 말한 0에서의 함수값과 4에서의 함수값의 절대값이 합이 0이다. 이것도 해줘야 되겠지. 이거 두 개 합한 거 0인 거, 이거 두 개 합한 거 0인 거. 맞아? 얘부터 먼저 생각해 볼까? 얘네 두 개 더 해봐봐. 그럼 어떻게 돼? 8a는 0. a가 0이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지. 또 버리고 이번에 얘네 두 개를 더 해봐. 10a 플러스 2b 또 0. 이러면 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쵸? 얘한테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얘한테 대입을 하면 10을 얘한테 곱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8 이렇게 되겠지? 10한테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28 플러스 2b가 0 이렇게 되니까 이쪽을 넘겨주시면 2b가 얼마? 28 이렇게 되고 b의 값은 얼마야? 14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실제로 b가 양수가 나오고 있죠. 맞아? 이거든 이거든. 꼭지점이 y좌표니까. 그래서 문제 정답은 F3 구해달라고 해주는데 그게 바로 뭐야? 꼭지점이 y좌표 14가 되는 거지. 1번이 정답이에요. 알겠어? 기억해 두세요. 10번 문제에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이 있어. 얘가 성립할 때 밑에 나와 있는 그 복잡한 식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 내 설명 잘 들어봐봐.
이게 어려운 건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초고차식 전개되었을 때 여태까지 풀어봤던 것들은 이런 애들 있잖아. 각 항의 개수의 전체 합이나 뭐 부호 번갈아 번호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날 때 합 이런 것만 물어봤었다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돼? A0에다가 A1, 2, 3, 4 합에다가 A5에다가 3의 4제곱분의 1을 곱하고 A6, 8, 10에는 합하고 다음에 이제 2의 4제곱분의 1을 곱해라.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 그걸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살펴볼 거야. 두 가지로 풀어줄 거거든. 잘 기억하세요. 자, A1x 플러스 A2x 제곱 플러스 A3x 세제곱 플러스 쭉쭉쭉쭉 이렇게 가고 마지막에 A10x 10제곱이야. 구해달라는 거는 플러스 A1, A2, 3, 4. 야, 나 지금 문제 적어주는 것도 복잡해가지고 지금 3의 4제곱 분의 1 A5제곱 플러스 2의 4제곱 분의 1 A6 A8 A10. 자, 잘 봐봐. 이런 형태의 문제는 많이 봤을 거야. 근데 이런 걸 구하라는 것도 처음 봤을 수도 있다고. 근데 잘해야 돼. 뭐냐면은 결국은 항등식이거든. 항등식 문제 풀 때 이런 유형 풀 때 수치 대입법 위주로 했을 거야. x에다 1 대입해보고 마이너스 1 대입해보고 경우에 따라서 2도 대입해보고 0 대입해보고. 그치? 근데 그게 이제 함정이야. 너무 한쪽으로 수치 대입으로만 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잘 봐봐. 개수 비교로도 풀어야 되거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님들 이거 한번 5제곱 전개를 한다고 생각해봐. 숫자만 나오는 항이 존재할까? 안 할걸? 요거 전개할 때 10차식인데 전개하면은 가장 낮은 차수는 마이너스 3x를 5번 뽑은 5차항일 거란 말이야. 이해돼? 잠시만요. 그럼 여기는 5차항부터 10차항까지밖에 없어요. 여긴 상수인데요. 아하, 그럼 좌변에서는 1차항, 2차항, 3차항, 4차항이 있다 없다? 없다야. 그러면 0, 미안해. 얘랑 얘가 다 얼마란 얘기야? 1차항 개수 없을 거 0일 거란 말이야.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야. 다시 말해 뭐라고? 여기는 1차항, 2차항, 3차항, 4차항이 없을 거라고. 그러면 여기는 0이 돼야 된다니까. 알겠어?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도 한번 생각해 봐봐. 여기서는 상수가 안 나온다고. 4차항까지 안 나와. 그럼 여기 홀로 있는 상수 마이너스 4가 A0가 될 거라고. 얘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라고. 알겠니?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테크로 가는 거냐면은 순수하게 항등식으로 가볼게. 항등식 말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도 설명해 줄 건데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 식에서 자 내가 쓰는 거 잘 봐봐. x제곱 마이너스 3x의 전체 5제곱 마이너스 4와 얘도 마이너스 4니까 두 개를 동시에 없애주면은 떼버릴게. 그러면은 여기는 1창, 2창, 3창, 4창이 있을 건데 다시 말해 뭐라고? 걔네 사실 적혀만 있을 뿐이지 없는 거야. 그러면은 우변에다 뭘 쓰면 되는 거냐면 A5x5제곱 플러스 A6x6제곱 플러스 A7 x7제곱 플러스 해갖고 A10x10제곱 여기까지 쓰면 되겠지. 맞아?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보자. 여기 보면은 x가 한 번씩 곱해져 있는 걸 바깥으로 끄집어낼게. 맞니? 그럼 x가 몇 번 나와? 이미 5제곱 되어 있으니까 이 친구를 x의 5제곱 곱하기 x-3의 5제곱 요렇게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겠지. 맞아? 그러니까 이 식은 요렇게 바꿀 수가 있어. 괄호 안쪽에는 x를 끄집어낼 때 5제곱이라서 5번 나올 거라고. 알겠니? 그러면 좌변에도 x 5제곱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변도 x 5제곱이 모두 곱해져 있으니까 위에 있는 식에서 x 5제곱만큼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a5 플러스 a6x 플러스 a7x 제곱 플러스 a8x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x 5제곱으로 묶어버리면 a10 x 5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 알겠니? 그러면 지금 얘네 또 제거하고 나면 얘부터 여기까지가 서로 같은 거잖아. 맞아? 얘랑 같은 거라고.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잘 생각해 봐봐. 우리는 A5를 따로 찾을 필요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 우변에서 A5만 남기려면은 얘네들 다 없애주기 위해서 X에다가 얼마를? 0을 대입하시면 돼. X에다가 0을 대입해 볼게. 그럼 여기다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의 5제곱이니까 마이너스하고서 3의 5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고 계산의 결과까지 쓴 거야. 그러면 얘네 다 사라지면 이게 A5라고요. 알겠니? 좋아. 그러면 여기서 A5에다가 3의 4제곱으로 나눠달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3의 4제곱으로 나누시면은 3의 4제곱분의 마이너스 3의 5제곱은 3의 4제곱분의 A5라서 이쪽의 계산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3이 되겠지. 됐어? 이렇게 나온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뭐 하는 거냐면 얘네들 찾으란 얘기거든. 얘네들. 또 얘네들 어떻게 찾냐면은 지금 정리된 식을 다시 한번 써보는 거야. x-3의 전체 5제곱 얘네 두 개는 떼주고 나서 a의 5제곱은 우리가 마이너스 3의 5제곱이라고 썼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뒤에서부터 쭉 밀어갖고 쓰면은 a6x 플러스 a7x 제곱 플러스 a8x 세제곱 플러스 자 a9 여기 지수들이 다 여기서 5를 빼면 나오는 숫자들이에요. 5를 빼면 4 이렇게 되겠지. a10 x 5제곱이야. 여기서는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 x에다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 대입해. 알겠지? 그럼 여기다가 x를 한번 대입해 봐봐. 1 대입하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5제곱이라서 마이너스 2의 5제곱 이렇게 쓰신 다음에 마이너스 3의 5제곱 그 다음에 쭉 1 대입하시면은 더하기 a6 더하기 a7 더하기 a8 더하기 해서 a10까지 그 다음에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의 5제곱이잖아. 마이너스 4의 5제곱. 그런데 내가 여기서는 2의 10제곱이라고 바꿔 쓸게. 2의 10제곱. 얘는 또 마이너스 3의 5제곱. 자, 봐봐. 마이너스 a6 플러스 a7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또 마이너스 a8 해서 마이너스 a10 이렇게 되면서 분모 분자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지금 얘네들만 남겨야 되잖아. 그러면 홀수 번호 붙은 친구들은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뺄셈으로 가실 거예요. 여기서 얘를 빼주면은 2의 5제곱 마이너스 붙은 친구한테 플러스 2의 10제곱 알겠죠? 여기서 이거 빼면 똑같은 건 사라질 거고 똑같은 거 다 사라질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얘네 두 개는 2배 되고 얘네 두 개는 더하면은 2 곱하기 a6 플러스 a8 플러스 a10 이렇게 될 거다. 알겠지? 자,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넘겨봐봐. 넘기면은 2분의 마이너스 2의 5제곱 플러스 2의 10제곱 a6 플러스 a8 플러스 a10 이렇게 되는 거고 양변에 a 4제곱으로도 나누시는 거예요. a 뭐야? 2의 4제곱 2의 4제곱 어우 정신없니 글씨가 아주 개판이에요. 자, 여기 계산값은 얘를 보시면 되겠지. 분모에는 2의 5제곱이 있을 거야. 그럼 여기를 2의 5제곱으로 동시에 나눠주면은 약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5제곱 즉 얘는 30이고 1을 빼주면 31이 나오겠지. 됐어? 그래서 마무리를 해볼 테니 잘 보세요.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3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라고? 31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얘랑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7 31에서 7을 빼주면은 정답이 얼마가 될까? 24가 정답이 되겠지. 알겠어?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식 fx를 x 빼기 1 그리고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몫을 q1x, q2x라고 할 때 q1 오브 2는 f 오브 1 이렇게 똑같고 그 다음에 q1 오브 2 더하기 q2 오브 1이 4일 때 f3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봐봐.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 나오면은 보통 그 항등식 나머지 정리 쪽으로 빠지니까 공산식을 쓸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fx는 x-1로 나눴을 때 몫이 q1x 이렇게 되고 뭐 나머지가 있을 수도 있겠네 하고서 r1 자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 이렇게 썼을 거란 말이야. q2x 플러스 r2 알겠니? 근데 그 다음에 또 알려준 거는 q1 오브 2 얘가 f 오브 1 그 다음에 q1 오브 2 더하기 q2 오브 1
4거든. 그러면 얘네를 이용해가지고 문제에서 f 오브 3을 구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여기다 숫자들을 막 대입을 했을 거야. 문제 푼 친구들 입장에선 아마 안 풀렸을 거야. 알겠지? 아마 안 풀렸을 거야. 왜 안 풀렸냐면은 그 나머지 정리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진짜 나머지 정리 항등식 수치 대입법으로 푼다라는 보장은 없어. 어떻게 하냐면 직접 나눗셈으로도 푸는 것이 낫거든. 왜냐면은 이 친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놓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식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fx는 봐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이렇게 b 쓴 다음에 x-1랑 x-1을 나누면 진짜 얘네 두 개 다 나올 거 아니야. 알겠니? 응. 왠지 알아? 왜 그렇게 직접 나누세요? 잘 생각해 봐봐. 만약에 이 식을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 봐. 나머지를 구하세요. 그럼 여기다 3을 대입하면 그게 나머지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식을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고 배우는 거거든.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뭘 구하는 거야? 몫을 알아야 되는데 나머지 정리 쓴다는 게 말이 되겠니? 알겠지? 물론 아예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직접 나누어 갖고 몫을 구하세요. 그게 고민이 덜할 거라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x-1로 나누면 여기 x 이렇게 쓰시고 x제곱 마이너스 x 자, 두 개 없어지고 그러면 a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b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아직 1차식이니까 여기다 플러스 a 플러스 1까지 써주시면 이거 또 곱하면은 a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괄호치고 a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이게 1차항들 없어지고 또 밑에 걸 빼주시면 a 플러스 1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a 플러스 b 플러스 1 요게 나머지야. 그러면 얘가 이제 q1x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한번 써볼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오케이? 그러면 x 마이너스 이제 나눌 거죠. 그럼 x 쓰고 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또 뺄셈 그럼 두 개 없어지죠. 그럼 a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고 여기 플러스 a 플러스 2 요거 쓰시면 되거든. 그러면 또 얘랑 곱하면은 a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a 플러스 2 뺄 거야. 근데 이거 뺄 때 그냥 여기다 2 대입해도 돼. 알잖아 나머지 구하는 방법. 수치 대입해도 되는 거잖아. 빼도 되는 거고요. 자 해볼게. 그럼 여기는 플러스 2a 플러스 b 플러스 4인데 여기다 2 집어넣은 결과랑 똑같죠? 맞아?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지금 q1 오브 1에 얘가 q1이잖아.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은 여기다 2 대입해봐. 1 더해서 a까지 더하면은 자 a 플러스 3이란 얘기인데 그게 f1이랑 똑같대. 여기다 1 대입해 보세요.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는데 양변에 a를 없애주시면은 얘 때문에 b는 2가 나오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여기 q1 오브 2는 좀 전에 말했듯이 a 플러스 3인데 이번엔 누구? q2 오브 1 여기다가 1을 대입하래. 또 여기 2a 플러스 6인데 그게 4라는 뜻인 걸 보니 여기 a 값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1이란 얘기지. 알겠어? 그리하여 끝났죠. fx는 x제곱 한 다음에 ax가 나오는 건데 그럼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z 때문에 플러스 2니까 여기에다가 3을 대입해주면 정답은 얼마일까? 9 마이너스 3 플러스 2 얼마야? 8이 답이 되겠지. 알겠어? 2번 이렇게 풀어주세요. 자 13번 0이 아닌 실수 k에 대해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는 0이 있는데 이 녀석이 한근을 알파라고 하겠대. 그때 2차의 개수가 1인 2차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k값을 구해달래요. 일단은 지금 한근을 알파라고 그러면은 다른 한근의 알파바 이렇게 되겠지. 두 근의 합은 2고요. 두 근의 곱은 알파 곱하기 알파 바가 어떻게 돼? K 이렇게 될 거야. 알겠지? 그런데 잘 봐봐. 가조건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F 오브 알파는 알파분의 4K 빼기 7 이렇게 될 거고
f 오브 알파분의 k 얘를 대입하면은 4알파 마이너스 7 이렇게 된다. 조금 뭐 알쏭달쏭하겠지만 여기부터 살펴봐봐. 알파와 k가 동시에 나오는 식은 여기 있지. 그럼 얘를 좀 정리를 해주면은 알파 바가 바로 알파분의 k가 된다. 아, 무슨 얘기야? 얘랑 얘가 요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근일 거란 얘기야. 알겠니? 아니, 그러면요. 지금 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2차식 요 fx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일단 x-알파와 x-알파분의 k 요게 있어야 될 거야. 뒤에도 좀 식을 꾸며줄 건데 알파를 대입할 때와 알파분의 k를 대입할 때를 상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 밑에도 일단 뭔가를 써볼게. x-알파 곱하기 x-알파 바라고 써도 상관없겠지. 얘랑 얘랑 같은 거잖아. 그쵸? 그리고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알파분의 k가 알파 바잖아.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시면 돼. f 오브 알파 여기다가 이제 알파를 대입하면 뭐가 나옵니까? 그 켤레근이 나온다는 거야. 이쪽에서는 이제 켤레근 4 곱하기 켤레근 빼기 7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잠시만 이제 뒤를 꾸미기 전에 자 f 오브 알파는 4알파 바 빼기 7 얘 대신에 이렇게 써볼 수도 있겠지. 됐어? 그 다음에 이쪽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f 오브 알파 파는 4 곱하기 알파 빼기 7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면은 여기 지금 두근의 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보세요. 알파 바의 경우는 2-알파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 그 다음에 알파도 2-알파 바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지. 그러면 알파 바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2-알파를 대입하면은 4 곱하기 2-알파 괄호 닫고 빼기 7 이렇게 되니까 1-4알파 이렇게 될 거고 이 친구 한번 보세요. 여기도 4 곱하기 1-알파 파 빼기 7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계산해 보세요. 1-4 곱하기 알파 바가 된다고. 그러니까 알파를 대입했을 때 이런 식이 나올 것입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얘보다는 알파와 알파 바가 이제 들어갈 때의 식 위주로 생각을 해준다면 알파가 들어갔을 때 뒤에서 식이 이렇게 결과로 나타나는 거니까 1-4x 이런 게 들어가면 되겠지. 잘 보세요. fx에다가 x 대신 알파를 대입하면 여기 대입돼서 사라질 거고 1-4알파가 나올 거라고. 내 얘기의 결과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알파 바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봐봐. 사라질 거고 1-4 곱하기 알파 바가 되겠지. 알겠니? 그러니까 fx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자 fx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거 싹 다 전개해 볼게. 그럼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괄호 열고 알파 플러스 알파 파 곱하기 x 플러스 알파 곱하기 알파 파 플러스 1-4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리 좀 해줄게요. 그러면 f 오브 x는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이 2니까 2x 그 다음에 얘는 k잖아. k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 4x 먼저 쓰고 플러스 k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겠네. 알겠지? 자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아래로 블록한 2차식이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나 조건에 보시면 절대값 f 오브 x는 2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그럼 이런 그림이 나와야 돼.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얘가 위로 뒤집혀 올라가겠지. 절대값 붙으면 얘가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런데 자 여기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수라는 얘기는 이렇게 y는 2가 이렇게 세 군데서 만날 거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결론은 무슨 얘기야? 축. 자, 축이라고 얘기나 축은 얼마야? x는 3이죠. 축의 방정식 여기 계산 한번 해보세요. x는 3이 나올 겁니다. 3을 대입했을 때 이 2참수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니까 3,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부호가 바뀌었을 때 2랑 이렇게 접하는 그림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라는 거지. 자 그러면 f 오브 3은 자 계산으로 할게요. 이제 마이너스 3, 6, 18 플러스 k 플러스 1 얘가요. 지금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9 얘까지 계산하면 k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2니까 정답은 어떻게 해야 돼? K는 6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고 14번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마이너스 1보다 K가 크고 1보다 작대. 알겠지? 재민이? 봐야지. 이 설명해 줄게. 자, 14번 문제는 K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대. 그렇게 되는 실수 K에 대해서 2차 함수 Y는 어떻게 생겼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그리고 또 1차 함수를 줬거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K 이렇게 줬단 말이야. 아무튼 얘랑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겠대요. 그림이 다 나와 있잖아. 그래서 잠깐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고 지금 y절편이 4니까 한 이 정도로 잡고 나면은 이렇게 생기겠지. 좀 더 크게 그릴까?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얘 봐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y절편이 2k라서 알겠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들어갈 때와 1이 들어갈 때를 생각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이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야. 요거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왔다 갔다 할 거야. 뭐 이렇게도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수도 있겠지. 그리고 뭐 여기까지 사실 보면 알겠지만 아이고 이거 좀 애매한데? 기울기를 제대로 그려야지. 잘 봐봐. 여기랑 여기는 이제 K 값이 마이너스 1이랑 1일 때 등호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직선이 여기까지 나타나지는 않는데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야. 위아래로. 그러면은 절편이 좀 바뀌겠지. 만약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봐봐. 그러면 이제 X절편이 여기 있을 거고 여기 있으면은 X절편이 여기 있겠지. 이해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조금 다시 한번 좀 보면은 한번 또 그려볼게. 어떤 어떤 상황을 줬어 여기. 알겠니? 여기를 이제 C라고 잡는데 그림 보이죠? 요런 식으로. 그쵸?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그쵸? 그때 삼각형이 이제 두 개가 나타나거든. 요런 삼각형과 요런 삼각형의 넓이 합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요런 느낌. 자, 요 점의 이름은 A고요. 여기는 A'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이제 C.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B가 될 거고 알겠지? 여기가 B'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잘 생각해 봐봐. 어쨌든 교점이 나타나잖아. 2차 함수랑 1차 함수. 교점 나오면 무조건 뭐 연립하라고 그랬지. 연립하면 얘네 둘이 같다라고 둘 거 아닙니까? 같다라고 두면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K 이렇게 될 거고 몽땅 넘겨보세요. 0은 아이쿠 식을 똑바로 써야지.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K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건데 요 2차 방정식의 그 근이 뭐야? 교점의 X좌표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X값을 내가 알파라고 그러고 여기를 이제 뭐라고 그럴 거야? 베타라고 둘게 여기를. 알겠지? 요 자리는 X가 베타인 것.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는 이제 얼마냐 이거잖아. 여기는 X가 2K가 되는 곳이에요. 왜? 요 직선의 X절편이니까. 2K, 0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요 삼각형의 넓이랑 요 삼각형의 넓이 합의 최소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 잘 봐봐. 뭐냐면은 여기 이거 생각해 봐봐. 여기 밑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베타에서 2K를 빼면 되겠지. 밑변의 길이는 뭐라고? 베타 마이너스 2K야. 곱하기 높이를 생각해봐. 요 높이. 요 높이는 여기 Y좌표부터 생각하면 되겠지. 맞아? 요 직선의 Y좌표를 생각하면 돼. 굳이 이 참수에다 대입하지 마세요.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베타를 대입해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베타 컴마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K가 되거든. 그럼 요 Y좌표는 뭡니까? 음수죠. 맞아? 그러면 높이라고 따지려면 여기는 부호를 바꿔주면 되니까 어떻게 돼? 베타 마이너스 2K 이렇게 될 거야. 알겠어? 똑같이 생겼지? 이해돼? 왜? 그럴 수밖에 없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그쵸? 그러면 사실 조금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이걸 계산을 안 해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밑변이 이거면 높이도 이거겠지.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당연히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한 거 먼저 써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요 밑변의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 밑변의 길이는 2K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러면 2k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쓴 다음에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밑변과 높이가 길이가 똑같겠지. 그러면은 그냥 바로 제곱 때리면 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은 자 2분의 1 해주고 이거 전개 좀 해볼게. 그러면은 이거 먼저 쓸게요. 4k 제곱 맞아? 마이너스 4 베타 k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2분의 1 괄호 열고 여기도 4k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k 플러스 알파 제곱 뭐 이 정도로 쓰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거든. 얘 계산하면 2k 제곱이고 얘 계산하면 2k 제곱이지. 그러면 뭐야? 4k 제곱이 튀어나온다잉. 그 다음에 얘랑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2베타 k고요.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2 알파 k야.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k. 그 다음에 얘랑 곱한 거랑 얘랑 곱한 거 쓰시면은 2분의 1 괄호 열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야. 이거 뭐야? 이거 최소값 구하라고 했는데 이제 생각해 봐봐.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이 방정식의 두근 근과기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겠지. 맞아? 지금 다시 연립한 거 방정식 써볼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k 마이너스 4는 0이잖아. 그럼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래요? 1이죠? 알파 베타는 어떻게 돼? 2k 마이너스 4야. 그럼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러면 얘 1이잖아. 1 마이너스 2 곱하기 2k 마이너스 4 한 다음에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k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8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4k 플러스 9예요. 그러면 이 식을 한 번 더 정리하면은 4k 제곱 마이너스 얘는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괄호 열고 얘 대신에 얘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k 플러스 9잖아. 그쵸? 그러면 잘 봐봐. 지금 이 k에 관한 이차함수로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은 어디야? 여기다 써야 되겠네. 4k 제곱 이렇게 나타날 거고 4k 제곱 마이너스 2k와 얘랑 얘를 생각해봐. 또 마이너스 2k 나올 거라서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4k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랑 걔랑 계산하면 플러스 2분의 9가 나오겠지. 자, 눈치 빠른 친구들은 축의 방정식 k는 얼마일 때야? 2분의 1일 때겠지. 맞아? 그럼 k에다가 2분의 1 대입하면은 최소값이 나올 거야. 왜냐? 문제에서 말한 이 k가 최소 나오는 타이밍은 이 범위 안에 존재하잖아. 2분의 1 대입할게요. 그럼 여기다 2분의 1 대입하면 여기는 1이고요. 여기 2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9니까 정답은 2분의 7이 되겠지. 1번이 답이다.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지? 15번은 살짝 가볍긴 하거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항식 fx가 이런 관계를 만족시킨대. f 오브 x제곱 플러스 x 빼기 3은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곱하기 f 오브 x 플러스 6x 플러스 9 플러스 6x 플러스 9 f 오브 x를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fx식으로 좀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 걸 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요거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가 되겠지. 알겠니? 그러면 자 이거 생각해 봐봐. 문제에서는 얘를 구하기 위해서 f 오브 2를 찾아라 뭐 이런 뜻이잖아. 알겠니? f 오브 2. 그 여기다 2 대입하면 없어지고 r이잖아. 그래서 이거 2가 되게끔 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2야 하고 넘기는 순간 인수분해 안 돼. 그 근해 공식으로 인해서 뭐 이상하게 생긴 x값 하나 구해갖고 집어넣어가지고 풀어야지 막 이런 맘 먹는 애들이 있을 거야.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 이상해질 거야. 알겠지? 이상해질 거라고. 알겠니? 그러면 잘 봐봐.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 자, 어떤 x값 알파를 여기다 대입한다고 생각해봐. 진짜 얘가 2가 만족이 되는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3은
2죠. 맞아?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볼게. 그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는 얼마야? 3 이렇게 되겠지. 얘네 자리만 잠깐 바꿔볼 거야. 여기 2차 방정식 풀었고 나온 알파를 대입하면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f 오브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3이라서 2가 될 거고 f 오브 2는 그럼 그 알파를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 3이 될 거예요. 3 곱하기 f 오브 알파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6알파 플러스 9. 내 말 무슨 뜻인 줄 알겠지? 그냥 그 풀이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그냥 이상한 식 하나 나올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억지로 너무 그 방법 있잖아. 무조건 수치 대입 이렇게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제가 어려워지면 뭐라고 했어? 계수 비교할 수도 있어야 되고 차수 추론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뭘 할 거냐면은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봐봐. 문제에서 fx를 뭐라고 줬냐면 최고창에 대한 언급은 없고 2차식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 친구가 만약에 px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여기에 x 대신에 이걸 집어넣은 거거든. p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빼기 3 거기에 제곱 때리고 q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빼기 3 플러스 r 이렇게 생겨먹은 거야. 좌변이. 알겠니? 그런데 또 우변을 적어볼게. 우변은 얘한테 얘를 곱한 거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다가 자 x제곱 플러스 x 빼기 3 하고서 뒤에 6x 플러스 9를 해놓은 거거든. 그럼 님들 보세요. 좌변 잡아봐. 우변부터 볼게. 우변 최고창이 지금 x 4제곱이 나오지 않을까? 맞아? 이거 말고는 없잖아. 그럼 여기서도 생각해보세요. 최고창은 여기서만 튀어나오겠지. 그럼 동현이한테 물어볼게. p는 얼마가 되어야 할까? 1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여기서는 4창이 안 나와요. 이걸 온전히 제곱하면 이걸 제곱해서 나오는 x 4제곱과 이 p가 곱해져서 좌변의 최고창을 결정할 거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이거 잘 봐봐. 이거 두 개 곱한 게 우변의 최고창이잖아. x 4제곱. 그냥 1x 4제곱이죠. 좌변은 여기를 제곱해서 나오는 x 4제곱에다가 p를 곱한 px 4제곱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좌변이랑 우변을 같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p는 1일 거란 얘기야. 알겠어? 여기부터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식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xp라고 ax 플러스 b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이해야 된다고. 알겠니? 그러면 이제 보세요. 또 이걸 해보는 거야. 이 짓을 또 해야 돼. 그러면 자 fx에다가 x 대신 요걸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은 식을 한번 적어볼게. 또 자 x제곱 플러스 x 빼기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여기는 a잖아. a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빼기 3 그 다음에 플러스 b는 우변 이제 적는다잉. x제곱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래서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x제곱 플러스 x 빼기 3 그 다음에 플러스 6x 플러스 9야. 알겠지? 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x에다가 2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수치 대입을 이제 하셔야 미정계수 두 개가 나올 거야. 알겠지? 해봄? 그럼 x가 2일 때 x가 2면은 여기다 2를 대입하면 4에다가 2를 더하면 6이고 3을 빼주면 3인데 제곱하면 9가 될 거고 그럼 여기는 9a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싸그리 날라가고 여기다가 2를 대입한 21 이렇게 되겠다. 21.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9a 플러스 b 얼마야? 11 이렇게 되겠죠? 요거 하나 나올 거고 뭐라고요? 왜 제곱하는데? 죄송합니다. 고마워. 3a 플러스 b는 21. 그러면 3a 플러스 b는 얼마야? 12 이렇게 되겠지? 바로 보시네. 우리 이거 지키기로 했어요. 틀릴 때마다 목숨 한 개씩 날리는 거
지키기로 했어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할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는 1이고 마이너스 1 다 사라지고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그 다음에 빼기 3a 플러스 b는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이다. 됐지? 응. 왜? 그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얼마야? 마이너스 6이죠? 그럼 위식이랑 아래식을 더해버릴게. 그럼 2b는 얼마야? 6이죠? b의 값은 얼마야? 3. 여기에 3이면 얘가 9여야 되겠지. 그럼 a도 3이야. 하하. 끝났다. 됐어? 그러면 이게 이제 f 오브 2를 구하라는 거잖아. f 오브 2는 뭐예요? fx가 이거니까 f 오브 2는 4 플러스 2a 플러스 b인데 둘 다 3이기로 했으니까 4 더하기 6 더하기 3 13이 정답이 될 거임. 4번. 알겠죠? 기억해둬야 돼. 무조건 수치 대입이 아니야. 개수나 차수를 추론하는 경우도 있을 거야. 이거는 어떤 아이디어로 하는 거야? 어떤 아이디어? 개수 비교의 아이디어로 하는 거지. 알겠음? 잘 기억해 두시고. 자, 16번 봅시다. 2차 방정식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여기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근 알파에 대해서 알파의 허수 부분이 양수래. 일단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근을 구해버리면은 짝수 공식 잠깐 쓸까요?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냥 바로 할게. 짝수 공식 안 쓰고 그냥 근의 공식 쓸게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계산하시면은 4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4i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얘가 2고 얘도 2니까 얘랑 같이 나누어 주시면 약분할 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은 알파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허수 부분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일 때를 생각하면 되거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베타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지? 자, 이런 상태에서 자연수 n에 대해서 f of n을 정의했네. fn은 뭐냐면은 이렇게 하래. i의 n제곱 곱하기 알파 이렇게 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골라보라고 했는데 잘 한번 생각해봐. 기억은 바로 찾을 수 있지. f of 1에 대해서 궁금해해보래. 그럼 n이 1일 때잖아. 그러니까 i 곱하기 알파를 생각하라는 건데, 그럼 얘한테 알파를 곱하려면 분모는 2로 냅두고 얘한테 i로 곱하면 되잖아. 얘한테 i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얘한테 i 곱하면 마이너스 i야. 그러면 지금 이거 한번 생각해 봐봐. 얘한테 마이너스 베타를 얘한테 마이너스 베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뭐야? 마이너스 베타? f of 1은 마이너스 베타. i를 곱하면은 여기는 이제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야. 얘까지 곱하면 마이너스 i가 되잖아. 그럼 베타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잖아. 아이씨 진짜 열받네. 자 16번 2차 방정식이 있어. 2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여기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의 허수 부분이 양수래. 그러면 일단 x 한번 구해볼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다시 에이씨. 자 16번 봅시다. 다시 자 16번 2차 방정식 있어. 뭐냐면은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야. 그런데 서로 다른 두근 알파랑 베타에 대해서 알파의 허수 부분이 양수래. 그러면 일단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근을 구해볼게.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이 녀석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알파가 누구냐면 이게 플러스일 때를 의미하는 거거든. 알파는 2분의 1 플러스 i가 되는 거고 베타는 2분의 1 마이너스 i가 될 거라고. 알겠죠? 두 가지를 놓고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기억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냐면은 자, 근데 문제를 조금 읽어줄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f of n은 i의 n제곱 곱하기 알파일 때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것만 골라보라는 거지. 기억부터 살펴봅시다. f of 1을 구하래. f of 1은 1이면 여기도 1이니까 i 곱하기 알파를 원하는 건데 그럼 여기다가 i를 곱하라는 얘기잖아. 알파에다. 그럼 2분의 어떻게 돼? i 플러스 i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봐봐. 여기 2분의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베타인데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볼까? 베타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1 곱해봐. 마이너스 1 플러스 i야. 뭐라고? 뭐라고? 마이너스 베타랑 동일한 거잖아. 이해됐어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해보니까 얘랑 똑같은 얘가 나오지.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는 거지. 알겠음? 자, 그러면은 이제 니은에서는 어떤 걸 원하는 거냐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 2분의 1이 되는지를 봐달라는 건데 여기 보면은 저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어.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지. 근데 주목. 잘 봐요. 여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상수가 1이었는데 여기다 1을 더해. 그럼 2가 되겠지. 그럼 우변도 1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리고서 양변에 2로 나눠볼 거야. 그러면은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2분의 1 이렇게 되면서 내가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해볼게. 그러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2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이 친구는 전개를 해주면 x 세제곱 플러스 1 얘가 2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은 그 다음에 생각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만약에 여기에다가 뭐 알파를 대입하면은 여기다 알파를 대입하면은 여기다 알파 대입하면 뭐가 돼? 여기 알파 대입한 게 나오겠지. 그래서 자 x 세제곱 결과를 좀 적어볼게.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거든. 알겠죠? 만약에 알파 세제곱이 궁금해 하면은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 2분의 1 알파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알파 제곱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는 여기 있지. 여기. 여기다 알파를 대입하면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몽땅 이사를 가면 되겠죠. 맞아. 2분의 1 있는데 1이 넘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거고 알파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알파인데 넘어가면 플러스 알파가 될 거 아니야.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될 거라고. 좋아요. 그러면 알파 제곱이랑 알파 세제곱을 더해봐. 그럼 얘네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 두 개 더해서 2분의 3 알파 이렇게 될 거고 얘네 둘이 더해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됐니? 그러면은 생각해봐봐. 베타 제곱이랑 베타 세제곱이랑 이걸 구할 때 똑같은 루틴으로 나타나겠지. 맞아? 똑같은 루틴에 의해서 나올 거란 말이야.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지금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플러스 2분의 3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 생각해 보세요. 얘랑 얘를 더해주면은 2분의 3 괄호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될 거고 얘네 두 개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궁금해 해보자. 어떤 거야? 요 방정식의 근이죠. 그러면 두 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 이걸 두 개를 더해도 되고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1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2분의 3에서 1을 빼는 거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니은에서 원하는 정답, 니은에서 말하는 그 결과 2분의 1이랑은 다른 값이 나오잖아.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되는 거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는 거고 그럼 이제 디귿을 한번 살펴볼게. 뭐냐면은 f of k 플러스 f of k 플러스 1 얘가 이제 실수가 되어야 하겠대.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거냐면은 일일이 대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추론하는 거거든. f of k
플러스 f 오브 k 플러스 1은 실수 이렇게 써놓고 자 k가 1일 때부터 생각해봐봐. f 오브 1 플러스 f 오브 2 과연 얘는 실수일까를 계산해보면 되겠지. 알겠니? 그러면 얘가 1일 때는 방금 우리 봤었죠. 맞아? 얘가 뭐냐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 마이너스 1 플러스 i 됐어? 더하기 2일 때도 계산을 하시면 돼. 자 여기 지우고 2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f 오브 2는요. 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i의 제곱 곱하기 알파니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f 오브 2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인데 여기에다가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지. 맞아? 그러면 이거를 지우고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i야. 그럼 계산해보자. 2분의 i 빼라고 했으니까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결국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알겠음? 이때가 k가 1일 때예요. k가 1일 때. 그러면 좋아. k는 1일 때 되나 보다 하고서 찬찬히 하나씩 써가면 되는 거예요. 실수가 나왔잖아. 그러면 자 이번엔 f 오브 2 k가 2일 때죠. 그럼 f 오브 3 그러면 f 오브 2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i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붙이고 1 플러스 i 이렇게 쓴 다음에 플러스 3일 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3을 대입해 보세요. 그래 f3은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잖아. 마이너스 i 곱하기 알파고요. 그럼 i 알파랑 부호가 반대로 나와야 되겠지. 얘랑 반대인 부호 2분의 1 마이너스 i 이렇게 될 거야. 2분의 1 마이너스 i 2분의 1 마이너스 i 됐어?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과 플러스 2분의 1 있으면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2분의 i와 또 마이너스 2분의 i가 있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i가 될 거거든. 실수가 안 나오잖아. 그쵸?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k가 3일 때 k가 3이면 여기는 f 오브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3일 땐 얘를 다시 받아 적고 1 마이너스 i 어차피 주기성이 있잖아. 보면 알겠지만 이게 3주기성이거든. 3주기성. 요게 이제 이용이 되는 요게 활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3주기성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좀 해봐야 돼. 3주기성이라고 잠깐만 단정하면 안 되지. 자 해봐야 돼. 뭐냐면은 4를 대입하면은 f 오브 4는 여기다 4를 대입하면 경 1이죠. 그냥 알파죠. 뭐 알파 됐어? 그 알파는 2분의 1 플러스 i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i 그럼 얘네 두 개 사라질 거 아니야. 얘 1 나오지. 됐니? 그러면 몇 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k가 얼마일 때 되는 거야? 1일 때 돼요. 그러면 3일 때 되지. 2일 때 안 되고 4일 때도 안 돼. 직접 해보면 5일 때도 됩니다. 그래서 이 규칙성을 활용해 주시면 10 이하의 자연수는 1, 3, 5, 7, 9 이렇게 돼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시면은 정답이 이게 이제 다 합치면 어떻게 돼? 10, 20하고 오니까 25가 되겠지. 그래서 디귿은 참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풀어주시고 4차 방식 fx가 있어. f 오브 x는 x 4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된대요. 이 녀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해달래. 자, 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fx는 개수와 상수항이 모든 정수인 서로 다른 세 개의 다항식 곱으로 인수분해 된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나 조건을 볼게. 나 조건부터 보면은 f 오브 1은 0이라며. f 오브 1은 0인데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라는 얘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b의 값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야. 그래서 b 대신에 얘로 바꿔주시면은 자 fx 다시 써볼게. fx는 x 4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것인데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 잠깐 한번 해볼까? 인수분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잠시만요. 지금 fx는 또 요것도 있네. 다조건에 보시면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죠. 됐어?
이걸 이용을 먼저 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여기를 0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x값은 누구냐면은 i가 되지 않을까? 이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서 없어질 거 아니야. 보기 차식일 때 써먹기 딱 좋은 식이지. 제곱하고 4제곱 이런 것만 있을 때. 그럼 i를 4제곱하면 여기는 1이 될 거고요.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알겠죠? 이 녀석의 결과는 그렇게 나타날 거고 이쪽에는 i를 대입하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6만 남아요. 알겠죠? 그럼 얘네 두 개 없어지고 나면은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것이니 a 값은 어떻게 됩니까? 3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a가 3이 나오면 여기다 대입했을 때 b의 값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4가 나오겠지. 알겠어? 두 개를 곱해주면 정답은 몇 번? 5번. 마이너스 12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고 18번 계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다항식 fx에 대해서 다항식 3x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 이렇게 생겼나? 얘를 f of x로 나눴을 때 몫을 q of x 이렇게 쓸 거래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rx 이렇게 잡겠대. 그런데 이제 fx, qx, r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다항식 fx 플러스 rx를 x-5로 나눈 나머지에 대해서 구해보래. 자, 가조건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요 qx랑 rx의 개수와 상수항은 모두 정수래. 근데 문제 맨 윗줄을 보면 얘마저도 모든 개수와 그 상수가 정수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렇구나 하고서 나조건으로 들어가 보면 식 하나 더 쓸 게 있어. 이 친구를 요번에는 f of x의 제곱으로 나눠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번에는 q, 뭐 프라임 오브 x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뭐 q1x 이렇게 해도 되고 난 q1x라고 할게요. 자, 얘네 두 개는 서로 다른 거야. 그럴 때 얘로 나누면 몫이 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될까? 문제에서 14 곱하기 f of x 플러스 r of x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모종의 관계가 보여야 되지 않을까?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fx로 인수분해 해봐봐. fx 인수분해 하면은 f of x 곱하기 q1 of x 플러스 14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rx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보면 얘랑 서로 같은 식이구나. fx로 나누면 몫이 qx, 얘가 qx죠. 그리고 나머지가 얘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내용이 되는 거냐면 차수추론 문제가 되는 거야. 차수추론? 이제 차수추론이라고 하기보다는 차수추론도 들어가고 이제 개수 비교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 뭐냐면은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4차식이 됐을 거란 말이야. fx보다 한 차수 이하의 식보다 더 밑에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거고 얘네 두 개 곱해가지고 뭐 일단은 4차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녀석이 제곱이 된 거랑 얘가 곱해져도 뭐 어떤 부분이 이제 4차식이 만들어질 거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얘네 두 개를 잘 보세요. fx가 될 수 있는 건 일단 우리 생각에는 2차식 아니면 1차식이 가능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 친구가 만약에 상수라고 생각해봐. 좀 말도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상수로 나눴어. 그리고 상수고 이제 상수잖아. 그쵸?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4차식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문제에서는 fx가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다항식 fx라고 했으니까 상수라고 볼 필요는 없겠네. 맞아. 그럼 얘가 이제 1차식이나 2차식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얘가 1차식이야. 그게 2차식 되고 얘도 2차식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얘가 1차식이면 이쪽은 3차식 이렇게 되겠지. 만약에 2차식이라고 생각해봐. 얘가 2차식이면 제곱해서 4차식인데 그럼 얘는 상수가 되겠지. 얘는 2차식이니까 뭐 4차식의 일부를 이루는 쩌리. 얘도 뭐 그럴 거고. 알겠지? 그럼 얘가 2차식이면 얘도 2차식이겠네. 뭐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는 케이스가 두 가지인 걸로 기준을 잡아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어떤 것부터 할까요? 첫 번째 f of x가 2차식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fx가 2차식이다? 그러면 이것도 fx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 왜 그런 거냐면은 모든 개수와 상수가 정수야. 그럼 이거 제곱하면은 제곱한 놈도 모든 개수와 상수가 정수일 거고 그럼 이거 제곱했을 때 x 4제곱 나오지.
그럼 얘는 그때는 이 상수여야 되잖아. 이거 제곱은 4차식이니까 상수를 곱해야 되는데 이 녀석은 x 4제곱밖에 안 나와. 그러면 이렇게 될 때는 q1 오브 x가 그냥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상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 꼭 여기 개수가 1이어야 됩니까? 이런 의문을 품는 친구들이 있을 거거든. 그럼 아니라고 생각해 보자. 그럼 여기 있잖아. fx 최고 차이 개수 얼마라고 할 건데? 제곱해서 3x 4제곱 나올 거면 루트 3x제곱 이런 거 있으면 되지 않나요? 아니 모든 개수가 정수여야 된다고. 이거 안 된단 말이야. 알겠지? 안 돼요. 뭐 방법이 없어. 뭐 어떻게 하려고. 그냥 이거 하나로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통해서 fx와 q1x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했으면은 이제 fx 대신에 요거 이제 다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이제 풀어볼 겁니다. q1x 3이니까 자, 봐봐. 3x 4제곱 플러스 5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는 fx 대신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한 다음에 여기는 중괄호 치고 중괄호 안 쳐도 되겠군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가 3이니까 3 곱하기 fx 그러면 3x 제곱 플러스 3a x 플러스 3b 한 다음에 플러스 14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r이라고만 쓸게. 알겠지?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하자면 rx라고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잠깐 착각을 했어요. 2차식으로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2차식으로 나누면은 이거는 1차식 이하라서 그쵸? 조심해야 되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뭘 하는 거냐면은 양변의 개수를 비교할 겁니다. 개수 비교법을 쓸 거라고. 뭐냐면 3차항이 없네. 그럼 여기서 3차항 나오는 경우를 한번 살펴봐봐. 얘랑 곱하면 3a x 세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플러스 얘랑 곱하면 또 3a x 세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3차가 나오는 거는 이 두 가지 말고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a가 0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쵸? 3차항이 좌변이 없으니까 또 나올 만한 이게 3차항의 경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a는 0이구나 확인하시고 나면은 뭐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이걸 지운 다음에 다시 식을 쓰고 해도 괜찮을 거야. 그런데 그냥 바로 할게요. 자, 이 창이 나오는 경우를 볼 거야. 그럼 여기 x제곱이랑 여기선 상수랑만 곱하시면 돼요. x제곱 곱하기 상수 하시면은 이 창이 나오겠지. 3b 플러스 14 곱하기 x제곱과 a는 이미 0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 건들 필요 없습니다. 얘랑 또 곱하면은 플러스 3b x제곱. 알겠죠? 그럼 개수끼리 더해 주시면은 6b 플러스 14 곱하기 x제곱 이렇게 이 창이 나오는데 잘 보세요. 이 녀석이 지금 좌변에 나오고 있는 5x제곱이랑 같아야 돼. 그렇다면은 6b 플러스 14가 5라면 얘는 정수가 될 수 없는 걸? 아니 잠깐만 지금 fx의 상수가 b라고 했는데 정수가 될 수 없는 경우가 나타났어요. 그쵸?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나올 거 아니야 b가. 그래서 fx가 2차식이 되는 케이스는 그냥 버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봐봐. 이제 fx가 1차식이야 1차식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봐. 제곱에다가 뭔가 이렇게 막 곱해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fx는 x 플러스 a 이렇게 최고차의 개수, 그러니까 1차의 개수가 1인 경우부터 살펴보는 게 낫겠죠. x 플러스 a. 아니면 이게 반드시 1일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다른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얘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fx 곱하기 qx, 여기는 3차식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러면은 또 식을 한번 써볼까? 3x 4제곱 플러스 5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 여기가요. 요 4차식을 이 녀석 기준으로 다시 한번 써볼게. 얘는 x 플러스 a의 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럼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될 거고, q1x는 지금 얘가 1차식의 제곱이면 2차식이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써야 돼? 2차식으로 쓰면 되겠지. 3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최고차의 개수는 3이 될 수밖에 없죠. 좌변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미정계수는 b하고 c 이렇게 두면 되고 플러스 얘는 뭐야? x 플러스 a니까 14x 플러스 14a 플러스 r 이렇게 쓰면 돼. 얘는 rx라고 안 쓸게. 왜 그런 줄 알아? 요거 이제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이제 식이 아니라 상수니까 그냥 r이라고 바꿔 써도 상관이 없겠지. 됐어?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가 뭘 할 거냐면은 3차, 2차, 1차 상수 제곱해서 이게 제곱이란다. 전개에서 나오는 그 각각의 차수별로 항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볼 거예요. 3차가 나와야 돼. 알겠지? 얘랑 곱해봐. 그럼 bx 세제곱이죠. 땡땡 bx 세제곱 플러스 얘랑은 2차죠. 그래서 6ax 세제곱 6ax 세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차가 나올 건덕지는 없어. 그럼 얘가 이제 얼마란 얘기야? 저기 지금 5x 자 이거 0이죠? 좌변에 3차가 없잖아.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계수 합이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6a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따로 다 적어볼 거야. 그러면은 2차가 나오는 건 얘랑 상수 cx제곱 땡땡 cx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1차랑 1차 곱하면 2abx제곱 2abx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얘랑 3a제곱 x제곱 아니 3a제곱 x제곱 이렇게 되겠다. 3a제곱 x제곱 그러면 얘 더하기 c 더하기 2ab 더하기 3a제곱 그러면 c 더하기 2ab 대신에 마이너스 6a 이렇게 쓴 다음에 플러스 또 3a 제곱이 2차항 개수가 5군요. 이렇게 한번 쓰시면 되겠지. 됐어?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2a 제곱이고 플러스 3a 제곱이니까 여기는 이렇게 다시 쓰면 되겠다. c 마이너스 9a 제곱이 5가 되겠군요. 됐음? 자, 그 다음에 1차 항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봅시다. 1차 항은 1차 땡땡 그러면 여기 1차랑 상수 곱하니까 2acx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상수랑 여기 1차 그러면 a제곱 bx a제곱 bx 그런데 조심해야 돼. 여기도 1차 있습니다. 그래서 14x 그러면 지금 1차 항은 좌변에서 개수가 마이너스 8이야. 그래서 이 개수만 따로 또 생각을 하시면 2ac 플러스 a제곱 b 근데 b 대신에 마이너스 6a로 바꿔서 8로 쓸게요. 마이너스 6a 플러스 14 알겠죠?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8이라고 했잖아. 마이너스 8 그러면 생각을 한번 또 해볼게요. 여기 지금 C가 이것도 정리하면 이게 C는 9a 제곱 플러스 5거든. 9a 제곱 플러스 5.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야? 이것도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2a 곱하기 C 대신에 9a 제곱 플러스 5. 그러면 여기 이제 또 어떻게 돼? 마이너스 6a 세제곱. 얘는 또 좌변을 넘기면 플러스 22에서 0 되기 때문에 a에 관한 3차 방정식이 될 겁니다. 그럼 2, 9, 18. 18a 세제곱에다 얘를 계산하면은 12a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0a 플러스 22는 0 이렇게 되니까 양변에 2로 나눠서 생각하든가 그냥 보시면 a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성립을 합니다. 알겠어? 0이 된다고.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1이구나.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대입해서 b의 값은 얼마가 나와? 6이 나와야 되겠지. 그럼 c의 값은 또 어떻게 돼야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봐봐.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 그럼 c의 값은 14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봐봐. 모든 개수가 미정 개수가 정수가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을 시키겠지. 얘만 보면 돼. 얘도 과연 정수로 나올 수 있는 것인가?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2가 돼야 되는데 여기 봐봐. 상수 곱하면 a제곱 c 플러스 14a 플러스 r 얘가 2가 되는지 보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그리고 여기는 c는 14니까 여기 14 이렇게 되겠다. 14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네. 플러스 r은 2. 잘 봐봐. 다 사라지잖아. 그쵸? 오케이?
지금 얘 모든 개수와 상수가 정수가 됐는데 Rx가 R로 되었을 때도 이렇게 정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상태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 마무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f of x 플러스 R 얘를 x-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달래. 뭐 q2x 하고서 나머지 R2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여기도 5를 대입하면 되잖아. f of 5 플러스 R 요걸 구해달라는 거 아니야? 얘를 구해달라는 건 5 집어넣어서 없애는 거니까. 그러면 f of 5는 뭐냐면은 fx가 지금 이거잖아. 결론이 이제 어떻게 난 거냐면 fx가 x는 마이너스 1이라서 x-1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다 5를 대입하면 여기 얼마야? 4가 되겠지. 이 녀석은 4예요. 4. 그 다음에 r은 아까 얼마가 나왔어? 2가 나오지. 정답은 6 요렇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요렇게 풀어주세요. 이차함수 y는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kx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네. 요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2x 플러스 k군요. 알겠어? 얘네 두 개가 한 점에서 만난대.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와 증가하는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서로 같다라고 두신 다음에 하나의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판별식이 0인 조건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좌변으로 넘겨보세요. 그럼 x 제곱 플러스 k-2 곱하기 x 플러스 3 k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판별식 한번 가볼게. 판별식 D는 k-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1이고 c는 이게 3-k잖아. 얘가 0이어야 되거든. 보면 알겠지만 또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될 거야.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12 플러스 4k는 0이니까 얘네 두 개 없어지고 나면 k제곱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문제에서 말하는 k제곱의 값은 8이 정답이 되겠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고, 자, 20번 문제.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는 6보다 작거나 같대. 그런데 함수 y는 뭘 줬냐면은 자,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30 플러스 30. 근데 이때 나 있잖아. 요거를 플러스 30을 뒤에다 쓸게요. 잘 봐봐. 마이너스 4 곱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플러스 30 이렇게 쓸 거임. 자,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대문자 m, 소문자 m이라고 할 때 두 개를 합해달래. 그러면은 이 문제 재미난 특수성을 한번 관찰해 볼 겁니다. 뭐냐면 이걸 한번 보세요. 얘. 지금 여기는 이제 2차 함수거든. x제곱. 자, 요것도 이렇게 한번 써볼까? 보세요. x 곱하기 x 마이너스 10 이렇게 따로 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중괄호 친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5 플러스 30 보자마자 이렇게 따로따로 볼 수 있어야 돼. 확인할 수 있어야 돼.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보이고 이게 이렇게 보여야 돼. 두 함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얘는 뭡니까? 아, x축과 x가 0일 때 그리고 10일 때 만나는 그런 2차 함수야. 잘 봐봐. 아래로 볼록하겠지.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10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5일 때 축이 생길 거고 이런 느낌으로 2차 함수가 나타날 거란 얘기겠지. 그러면 얘는 뭔데? 얘도 잘 봐봐. 얘 뾰족이 함수잖아. 뾰족이 함수. 잘 알고 있어야 돼. 2차 함수처럼 관찰할 수 있어야 돼. 원래 여기가 플러스면 뾰족이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4가 붙어 있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4짜리와 플러스 4짜리 두 개가 이제 모여있는 느낌일 거예요.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 4가 곱해지는 거라서 윗뾰족이야. 위로 뾰족이. 그리고 여기는 꼭지점이 여기 2차 함수처럼 볼 수 있어요. 5,30. 요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잘 봅시다. 꼭지점이 5,30이라고 한 요 정도의 간격을 내가 지금 10이라고 뒀으면은 자 10, 20, 30 한 요 정도 될 거란 말이야. 여기가 이제 5,30이고 여기 이제 2차 함수와 저 뾰족이 함수의 축이 있는 곳이에요. 대칭축. 알겠지?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 4면은 윗뾰족이라서 5보다 오른쪽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 걸로 떨어질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는 지금 축이 5고요. 여기는 12예요. 10. 그러면 5만큼 갈 때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4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4면은 오른쪽으로 5만큼 가면 밑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20만큼 떨어질 거란 말이야.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기울기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 그러면은
아, 5만큼 가면은 20만큼 떨어지니까 10, 20 떨어져가지고 여기는 몇 컴마 몇이야? 10, 30에서 20만큼 떨어졌으면 10, 10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쪽은 뭡니까? 여기는 이제 0, Y쪽 그려놓고 0일 때 이 생각해봐. 5고 0이야. 여기는 0. 알겠지?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똑같은 거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5만큼 오면 같은 만큼 이제 떨어져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타날 거예요. 알겠죠? 그래프 왜 이렇게 그렸어요, 선생님? 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자, 하나만 그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만? 이거 뭐 이제 x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x가 5보다 작을 때 그렇게 나눠서 뭐 따로따로 그래프 그려서 범위 맞게끔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제 문제를 푸는 새로운 시각을 좀 전해보고 싶은 거거든. 나중에 이제 미적분 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아이디어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 나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쪽 한번 생각을 해봐봐. x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란 말이야. 그 5보다 작을 때가 되겠지. 그러면은 5보다 작을 때는 요 아래로 볼록한 이참수와 그냥 증가하는 1참수가 뭐가 되는 거야? 더해지는 거겠지. 더해지는 거라고 생각해봐. 그럼 결국은 어쨌든 2차와 1차를 더하면 2차잖아. 근데 그 2차가 아래로 볼록한 거니까 역시나 x가 5일 때 그 왼쪽에서도 아래로 볼록한 이참수로 나타날 거야. 얘네 두 개 더해지면은. 당연한 소리지. 그러면 그 이후는요? 얘들아 이게 이렇게 생겼겠니?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원래 있잖아. 요 이참수 하나한테 서로 다른 1참수를 더했기 때문에 식은 분명히 달라질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이제 맨날 얘기하는데 이제 애기 궁뎅이 우리 집 애기 궁뎅이 같이 생겼어요. 그런 모양의 이참수가 나타나. 알겠죠? 나중에 뭐 2학년 이상으로 가면 수투에서 지금 수투 또는 이제 다음 교육과정에서 미적분이라고 불리겠죠. 미분 불가능, 뾰족 지점 생긴다. 뭐 이런 부분이 될 거라고. 알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살펴보는 거냐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부분, 이 친구는 x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얘가 그대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식을 한번 써보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봐봐. x제곱 마이너스 10x 이게 그대로 나오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20이랑 플러스 30이잖아. 그럼 플러스 5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4 x 플러스 5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친구 생각해봐. 오른쪽에서는 이 x가 5일 때보다 오른쪽에서는 얘랑 합해서 이런 식이 나오는 거라고. x제곱 마이너스 14 x 플러스 50. 그러면 이 녀석 x가 얼마일 때 축이 생겨? x가 7일 때 축이 생겨요. 이 정도는 여기만 봐도 알 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7을 대입한다고 생각해봐. 7, 7에 49에다가 마이너스 이거 7에다가 14를 곱하면 98 이렇게 되겠지. 플러스 5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개 더하면 99. 얘까지 빼주면 여기 얼마입니까? 7,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해줘야 돼? 부호를 바꾸면 되겠지. x가 5보다 작을 때니까 이 녀석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0x 그러면은 여기 이제 마이너스 x랑 곱하면 플러스 4x 그 다음에 부호 바뀐 플러스 5랑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20 나오고 얘까지 계산하면 플러스 1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 이렇게 되는 건데 누가? 얘가 그렇게 된다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봐도 축이 x는 3일 때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지. x는 3일 때. 됐습니까? 그럼 문제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건데 여기도 이제 몇 컴마 몇인지 봅시다. 3,1일 거야. 봐봐. 3 집어넣어봐. 3, 3은 9. 얘까지 더하면 19. 그래서 3, 6이 18. 빼란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요 함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5를 기준으로 대칭으로 나타날 겁니다. 알겠어? 왜 그러냐면은 얘랑 얘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x는 5의 대칭 형태의 함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 5의 대칭으로. 그러면 지금 3일 때와 7일 때가 높이가 똑같으니까 여기가 3일 때 7일 때 높이 똑같아.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x값의 범위는 뭐냐면 0부터 6까지입니다. 그럼 0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0부터 출발해서 함수 그래프 이렇게 해서 여기
7인데 6까지만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 부분 x가 3일 때 제일 밑에서 나타나겠죠. 함수값이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자, 여기가 x가 0일 때, 여기가 얼마? 6일 때. 자, 그러면 이제 최대 최소의 값을 구해볼 건데 여기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 지금 뭐야? 0일 때랑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5일 때 함수값이 누가 더 큰지도 고민 조금 해봐야 되겠지? 맞아? 그런데 여기서 판명이 가능합니다. 여기 3이잖아. 그리고 여기는 얼마야? 5일 때잖아. 여긴 0이죠? 그럼 3에서 5까지 갈 때는 x값 증가가 2밖에 없고 여기는 폭이 5니까 미안해요. 3이죠. 3. 당연히 0일 때가 또 높을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까지 기하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면은 여기다가 0을 대입해서 나오는 12 최대값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어디서 나타나? 여기죠. 여기 3,1 됐어? 이걸 두 개를 더해주면 정답은 11 이렇게 완성이 될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절대값이 일부 들어가 있는 함수는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합함수, 차함수 아이디어로 문제를 풀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21번 0이 아닌 양의 짝수 n과 자연수 p, q에 대해서 다항식이 하나 있는데 x의 n제곱 곱하기 2x 세제곱 플러스 8x 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얘가 x 플러스 2의 세제곱으로 나눠졌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야? r 곱하기 2의 n제곱 곱하기 x-2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고 합니다. q2가 4가 될 때 여기다 2 대입하면 4가 될 때 n, r, p, q의 곱의 값을 구해달래. 자,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아니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라고 해서 2를 한번 집어넣어보죠. 뭐 x가 2일 때부터 그러면 2를 대입하면 2의 n제곱 괄호 열고 2 대입하면 16 플러스 4, 8에 32 플러스 2p 플러스 q는 4의 세제곱이니까 64 곱하기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문제에서 뭐라고 해서 4라며 그 여기다 이 집어는 없어질 거고 이걸 잠깐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 좌우변이 같아야 되잖아. 맞아?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P랑 Q가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자연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2의 n제곱 곱하기 48 플러스 2P 플러스 Q인데 P, Q가 자연수니까 여기도 자연수야. 48이라는 자연수를 또 더해야 되고 그게 64 곱하기 4야. 그러면 n이 2일 때를 한번 보자고. n이 2일 때는 여기가 4잖아. 4 곱하기 48 플러스 2p 플러스 q가 옆 어떻게 돼? 64 곱하기 4니까 양변을 4로 나눴을 때 그럴듯한 식이 나와.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런데 만약에 n이 자연수 짝수라고 얘기했으니까 4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 그럼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2의 4제곱인 16 이렇게 돼. 그러면 그 이후는 똑같이 생겼을 텐데 2p 플러스 q 이렇게 되고 역시나 64 곱하기 4 그러면 얘랑 나눠주면은 4 곱하기 4에서 16이 돼. 무려 48에다가 자연수를 더했는데 어떻게 16이 나와? 그러니까 4 이후는 절대 n의 값으로는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긴 지우고 n의 값이 2가 확정이 되었으니까 지금부터 뭘 하냐면은 여기다가 2를 대입하고 x가 2일 때는 했으니 마이너스 2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의 수치 대입법을 이용하면 되겠지. 물론 개수 비교도 들어갈 거예요. 문제가 난이도가 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써볼게. x의 제곱 곱하기 2x 세제곱 플러스 8x 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한 다음에 여기는 이제 x 플러스 2의 전체 세제곱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곱이지. 여기 3차식이야. 2차식이야. 곱하면 몇 차식? 5차식이야. 5차식. 5차식인데 두 개 곱하면 최고차인 개수가 2인 5차식이야. 그럼 여기는 최고차인 개수가 1인 3차식이면 얘는 뭐가 돼야 돼? 최고차의 개수가 2인 2차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요렇게 됐음?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r 곱하기 여기는 n이 2가 되기로 했으니까 r 곱하기 4 4r 곱하기 x-2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쓸게. 자, 4
4r 곱하기 x-2 곱하기 x 플러스 1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해주는 내용 어떤 건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다가 내가 아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하기로 했었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지금부터 여기서 이제 뭘 할 거냐면 마이너스 2 수치 대입법도 쓸 거고 마이너스 1 수치 대입법도 쓸 거야. 그러면서 이제 계수를 비교할 거거든. 근데 여기서 또 써줘야 될 게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다전개해 볼까? 귀찮아도 2x 5제곱 그러니까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8x 4제곱 플러스 px 세제곱 플러스 qx 제곱 잘 봐봐. 여기 보면은 1차식이랑 상수가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오시는 1차식이랑 상수를 다 한번 먼저 1차식이란다. 1차항과 상수를 먼저 비교를 해보세요. 1차항. 1차항은 없잖아. 그럼 여기도 이제 이것도 전개를 해줘야 되네. 잘 한번 보세요. 전개하면 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8 이렇게 될 거야. 얘랑 얘를 곱하는 거지. 그럼 1차가 나오려면 여기서 1차와 여기서 상수 12bx 12bx 플러스 여기 상수랑 여기 1차 항 그러니까 8ax 이렇게 더해 주시고 이쪽에서도 전개가 될 거 아니야. 여기 x제곱 나오면 4r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에다가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4rx 마이너스 8r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도 1차항은 마이너스 4rx 이렇게 쓰시고 그러면 이 부분은 12b 플러스 8a 마이너스 4rx 이렇게 되고 얘가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2b 여기 지금 얘가 0인데 여기 이제 개수들이 다 4의 배수라서 3b 플러스 2a 마이너스 r 얘가 0이다 이렇게 쓰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상수도 없어요. 그럼 상수는 요 상수랑 요 상수 곱해서 8b랑 마이너스 8r 알겠지? 8b 마이너스 8r이 0이다 이렇게 두면은 이쪽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 바로 하나 나오지. b랑 r이랑 같구나. b랑 r이랑 같아요. 그럼 b랑 r이랑 같으니까 얘를 b라고 생각하면 2b 플러스 2a가 0이에요. 2b 플러스 2a가 0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a 플러스 b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b 즉 b는 r이고 마이너스 a가 되겠구나. 뭐 이 정도 관계 다 찾아낼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계속 해줘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은 그것만 비교하고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니야. 자 뭐냐면은 4차, 3차, 2차도 비교해 줘야 되거든. 그러면은 4차부터 비교해 볼까? 자, 그럼 4차는 3차랑 1차를 곱하니까 여기다 쓸게요. 3차랑 1차, ax 4제곱, ax 4제곱. 그 다음에 2차랑 곱해야 되겠지. 12x 제곱 플러스 12x 제곱. 그 다음에 1차랑 여기 3차가 없으니까 끝. 자, 그 다음에 또 4차는 이쪽에서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4차가 얼마? 8x 4제곱이야. 8x 4제곱. 그러면 님들 얘랑 계산값이 8이 나오려면은 a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4가 되겠지. 나이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b랑 r의 값도 다 구할 수가 있겠죠. a가 마이너스 4야. 그럼 b는 4 이렇게 되겠지. b는 4. 그럼 r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b가 4니까 r 값도 4 이렇게 되겠지. 한 다음에 pq만 구하면 되잖아. 뭐냐면 n, p, q, r 얘네들을 곱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좀 수정을 좀 합시다. 요 r의 값이 4가 나왔으니까 여기 16 x제곱 16 x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16x 16x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 32 이렇게 나오겠지. 마이너스 32 일단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a랑 b도 수정해서 쓰는 거야. 계산 바로바로 쉽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곱하기 x 그 다음에 b는 4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3차 항이 나오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3차랑 상수를 곱하세요. 그러면 4x 세제곱 플러스 얘랑 1차 마이너스 6, 4, 24 x 세제곱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플러스 24 x
세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두 개 없어지면 4가 되겠네. P가 4네요. P가 4. 3차는 이쪽에서는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2차를 살펴볼 때 이쪽까지도 감안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얘랑 계산하면은 24 x제곱, 그 다음에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48x제곱, 마이너스 48x제곱, 그 다음에 얘랑 계산하면 플러스 16x제곱, 플러스 16x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플러스 16x제곱도 나오지. 그러면 자, 플러스 16x제곱 두 개, 마이너스 플러스 32x제곱, 그러면 그러니까 얘까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16x제곱이 될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어? 그럼 얘랑 계산하면 8x제곱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8x제곱이란 얘기야. Q의 값은 어떻게 돼? 아, 8이 되겠구나. 끝났죠? n은 2라고 했으니까 얘를 곱해주면 돼. 그러면은 다 2의 거듭제곱수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2 플러스 얘는 2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은 얼마야? 4. 2의 8제곱이네요. 정답은 256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22번 이창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 y는 fx의 꼭지점이 이차함수인데 그래프의 꼭지점이 원점이 아닌 직선 y는 kx 위에 있대요. 그러면은 이차함수식을 바로 한번 써볼게. x는 하고서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kx kp라고 해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이차함수가 y는 kx 위에 꼭지점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기가 이제 꼭지점일 때 x값을 p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k를 대입하면 kp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녀석의 최고차의 개수는 또 1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식을 써줄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문제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보고 바로 식을 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번에는 y는 fx의 그래프가 직선 y는 kx 플러스 k분의 1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는 이제 교점 관계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전개해서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2px. 자, x제곱 마이너스 2p x 플러스 p 제곱 플러스 kp 얘가요. 지금 kx 플러스 k분의 1이랑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그럼 좌변을 넘겨보자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쓸까? 플러스 괄호 열고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k 곱하기 x 플러스 p제곱 플러스 kp 마이너스 k분의 1이 0 이렇게 되면서 여기 방정식의 그 실근이 알파랑 베타 교점 x좌표가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2p 플러스 k라고 쓰시고 알파 베타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두근의 곱 p제곱 플러스 kp 마이너스 k분의 1 이렇게 쓴 다음에 덩달아 이것도 써야 돼요. 문제에서 그것도 알려줬어. 알파 베타가 2의 8제곱분의 1이라고. 됐습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계속 풀어나갈 거야. 그런데 다음 조건을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하고서 밑에 박스에다 뭔가 하나 줬잖아. 그 무슨 얘기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of x가 요때 함수값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최소값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봐봐. 이차함수잖아. 아래로 볼록한 친구인데 최소값은 여기 있고 그럼 축은 내가 식을 이렇게 썼을 때 축은 x는 p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럼 얘가 바로 그 p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k분의 2알파 베타 얘는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2p 플러스 k죠. 2p 플러스 k 마이너스 k 분의 2알파 베타 알파 베타가 요거잖아. 그럼 여기다 2를 곱하래. 그럼 2의 7제곱분의 1이죠. 그래서 요렇게 할게. 2의 7제곱분의 1을 요렇게 곱한다. 얘한테 2를 곱하면 요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 k랑 마이너스 k랑 다 사라지고 나서 얘가 이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아니 지금 얘가 p랑 똑같다고 최소값이 나오는 거 x값 p랑 똑같다고 이렇게 쓰면 되겠지. p. 그러면 잘 보세요. 2p 곱하기 2의 7제곱분의 1이 p란 얘기야. 그럼 p만 이쪽으로 넘기면은 p의 전체 제곱이 2의 8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p의 값은 2의 4제곱분의 1 정도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쪽에다가 다시 한번
P랑 P제곱을 대입해주면은 P제곱은 어떻게 돼? 2의 8제곱분의 1이잖아. 2의 8제곱분의 1 플러스 K 곱하기 P 대신에 2의 4제곱분의 1 빼기 K분의 1 요거 해주면은 2의 8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양변에 2의 8제곱분의 1 싹 없애주고 나면은 2의 4제곱분의 K가 얘를 넘기면 K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자 얘를 이쪽으로 넘겨봐. 이 식은 K의 제곱이 2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K의 제곱이 2의 4제곱은 16. 문제는 K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K는 4가 나올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친구도 있을 거야. 아니, 제곱해서 이 수가 나오면 마이너스일 때는 왜 생각 안 합니까? 까짓 거 해보지 뭐. P의 제곱이 2의 8제곱분의 1. 그러면 P는 2의 4제곱분의 뭐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쓰고서 또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2의 8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의 4제곱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의 4제곱분의 K 빼기 K분의 1은 2의 8제곱분의 1 딱딱 없애주면은 얘를 이쪽으로 넘겨볼까요? 마이너스 K분의 1은 2의 4제곱분의 K. 자, 그러면 2의 4제곱을 좌변으로 넘기고 K만 우변으로 넘기면 K제곱이 마이너스 16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겠지. K값이 실수가 안 되겠지. K는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실수잖아. 허수가 나오는 상황은 배제하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K가 4일 때 계속 풀이를 이어나가면은 자, P랑 K를 대입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2P. 2P니까 2의 세제곱분의 1. 그쵸? 플러스 K도 더해주니까 4. 그러면은 8분의 1에다가 4를 더하는 거니까 8분의 33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이제 여기 2의 8제곱분의 1이죠. 2의 8제곱분의 1. 그러면 문제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을 구해달라고 하는 건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알파 베타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이거 제곱해야 되니까 8의 제곱분의 33의 전체 제곱이라고 쓰시고 4 곱하기 알파 베타는 봐봐. 얘한테 4를 곱해주면 2의 8제곱분의 4를 곱하면 2의 4제곱이잖아.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돼? 2의 6제곱분의 1이에요. 64분의 1이지. 8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써버리시면 분자가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제곱 빼기 제곱이 되겠지. 8의 제곱분의 33의 전체 제곱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은 8의 제곱분의 33에서 1 더하면 34고요. 33에서 1을 빼면 32 이렇게 되면서 이 녀석의 값이 64가 될 거 아니야. 약분해 주시면 2가 될 거고 한 번 더 약분해 주시면 정답이 17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